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일단 금일 시장 이제 주말 지나고 첫 이제 월요일 시장이 열렸었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소간의 그 매기 자체가 장 초반부터 특정 종목에 좀 쏠리는 현상, 그리고 전반적인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다소간에 좀 이제 부족한, 다소 이제 루즈한 시장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추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뭔가 어떤 대외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놓고 일단은 좀 쉬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강보합 장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딱 두 가지 섹터만 얘기해도 상당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소위 이제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사가 이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통계적 유의성 발표로 인해서 금일 시장에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띄었고요. 사실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수를 좀 끌고 가는 힘은 확실히 있었다.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적으로 일단 선물 시장의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선물 시장의 하루 종일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진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고점은 장 초반에 나왔던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점은 이제 10시경에 한번 나왔던 그 자리가 오늘 지수의 저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433 정도에서 오늘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43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고점과 저점의 폭이 2.5포인트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선물지수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선물지수 하루 진폭 자체가 5포인트, 6포인트는 최소 되기 때문에 2.5포인트라는 거는 극도의 횡보 장세였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 동안 다소 루즈한 시장이라고 좀 느낄 만한 게 충분했던 그러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이제 장 초반에 한번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완만한 그러한 형태로 횡보 장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일단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외국인들이 빠르게 4,000개 이상, 거의 5,000개 가까운 선물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장초반 상승을 해서 한 10시까지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그때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소폭씩 이렇게, 이 파란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소폭씩 환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3,000계약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0계약 정도는 되사준 거죠. 이렇게 환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도 완만하게 일단 강보합 수준까지는 좀 당겨놓는 그러한 현상을 수급적으로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쪽 수급도 외국인들이 사실 오늘 100억을 판 거죠. 103억 팔았습니다. 기관이 3,330억을 팔았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죠. 이 103억이라는 게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12억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일단 오늘 하루는 좀 관망하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도 좀 강한 흐름보다는 좀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면 아침부터 강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네이버는 3.89%, 카카오는 5.17%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밑단에 보시면 셀트리온 5.84% 상승을 했죠. 5.84%.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3%, 셀트리온 제약이 12.82%.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셀트리온 그룹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 이쪽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단 지수 자체는 강보합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움직였던 그런 하루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지금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위인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는데 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여율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지수의 움직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었느냐인데 기여율 34%와 25% 합하면 60%죠. 60%가 좀 넘죠. 즉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이 오늘 코스닥이 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저 6포인트에 60% 그러니까 한 4포인트 정도는 저 종목들이 그냥 올려준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을 제외를 하면 지수는 사실상 보합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횡보장세였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와 어떤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또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같은 그러한 모멘텀들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아침부터 좀 강세였고요. 사실 수급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강했습니다. 3%대 강세를 보였는데 LG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많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과 카카오에 대해서는 움직임만 좋았던 게 아니라 수급도 좋게 유지가 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좀 연결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루하루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6월 오늘이 14일입니다. 6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었냐면 7월 달부터의 강세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서머랠리라고 해야겠죠. 서머랠리 형태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7월이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5월달과 6월달 여기가 이제 주식을 피킹하기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6월이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담으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7월을 겨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라기보다는 담는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매매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에 지금 적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소강 상태에 좀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단기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내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단기 매매 즉 그날 모멘텀이 발생되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끊고 나오는 이러한 매매만 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지만 여기선 특히나 어떤 종목을 이제 피킹을 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게 성장 섹터입니다. 성장 섹터를 이제는 피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IT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대외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FOMC가 있죠. 그리고 미국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FOMC가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요런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주식을 담기에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월 말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움직임은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을 담아야 되는데 자, IT와 자동차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IT 자동차 대표 종목들의 한번 위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IT 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주가 되겠죠. 자, 이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보면 이 4월 달에 한번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것 말고는 연초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상승에 대한 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6월 초에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또 잠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예. 잠깐 올라왔다 잠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준선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부담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일봉상 이렇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시세를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뿜어낸 이후에 긴 횡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5,000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시세를 현재 8만원 정도 하고 있죠. 최대한 이제 저점에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밑에서 눌려주는 구간에서 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 일봉상은 지금 몇 개죠? 7개의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7개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6월 초에 상승을 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일단 되돌려줬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결국 지나봐서는 이제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명확한 건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던 추세였다가 추세가 이제 3월 달, 4월 달 접어들면서 한 차례 이렇게 꺾였습니다.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서 추세가 이 당시에 이제 살짝 한번 꺾인 상태고요. 고점이 다시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이제 낮아지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이 자리 제가 이제 뭐 색깔 표시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고, 네, 반등을 보이다가, 자, 이 자리에서 되밀림이 나오고요. 다시 12만원 초반대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렴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이제 슬슬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요걸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저점에서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고요. 자, 기준선을 살짝 하회하는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탄 상황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났다가, 앞전에 이렇게 시세가 났죠? 그리고 고점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이 박스권 내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 자리를 돌파를 해야 이제 13만원대 초반인 것 같아요. 13만 1,000원, 2,000원 선인데 13만 2,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윗방향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삼성전자는 한 85,000원. 하지만 역시나 주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최대한 저점에서 담는 그러한 시각을 좀 유지한다면 이번 주에는 좀 사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눌려주는 자리 한 12만원 중반대를 살짝 하회하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12만 7천원인데 이런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살짝 머리만 들어놓은 상태고요. 시세가 다소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매수하기 좋은 타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지금 들어 올려졌고요. 사실 앞선에 이 5월달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있었고, 요때 또 이렇게 반등이 있으면서 이게 뭐죠?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바닥권을 일단 탈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되밀리고 있는데 기준선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23만원 중반이 저점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역시나 연초에 시세를 주고 가격적인 조정을 준 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형태. 그래서 제가 이제 IT 자동차를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자동차가 일단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기술적인 형태에 좀 기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이제 더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지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눕혀지는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봉상 2주 전부터 기준선 위, 저 회색 선입니다. 기준선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좀 앞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더 현대차보다 강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을 때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라고 쉽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확장해서 보면 지금 상승 이후에 눌려주고 있지만 아직 기준선 자리는 조금 남아있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까지는 8만 뭐 한 6천원대? 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섹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려줄 때 지금 사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어차피 이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일 전, 4일 전 이럴 때, 자, 이럴 때 이제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뭐 이렇게 더 올라갈지언정 결국은 다시 이렇게 눌려주거든요. 이렇게 눌려주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을 사서 단기 매매를 할 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눌려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기아차도 하루만 빠져줘도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좀 바닥에 있는 주식이 좋다라면 모비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역시 이제 기준선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조금 확장해서 보면 현대모비스는 다른 현대차, 기아차는 다르게 이 가격 조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제 가격 조정이죠.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다지다가 살짝 머리를 들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름대 돌파도 바로 이제 목전에 둔 상황인데, 조금 더 바닥 주식을 찾는다면 모비스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역시 같은 분위기 내에서 같은 상승폭을 같은 흐름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대도 지금 막 이렇게 살짝 돌파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위아인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기아차랑 조금 비슷합니다. 기아차와 역시 이제 큰 흐름은 똑같지만 기아차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듯이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상승, 여기 조정, 여기 다시 상승, 전형적인 N자 패턴을 이렇게 이미 한번 보여줬죠. 바닥권에서 N자형 패턴을 그으면서 구름대를 현재 돌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준선과의 갭 자체가, 이 기준선과의 주가의 괴리 자체가 약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눌러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러한 포인트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담아보는 그러한 흐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누려줬을 때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위치가 달라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조금씩은 위치가 다르지만, 자, 정리를 해서 드리면 현대차 지금 자리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기아 하루 정도만 늘려줘도 괜찮은 포인트, 현대위아는 한 이틀 정도 늘려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자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들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번 주에, 자, IT에서는 하나만 더 볼게요. LG전자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LG전자가
앞서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좀 움직임이 오히려 없었다가 오늘 이제 3.96%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준선 그리고 볼린저 상단까지 심지어는 구름대도 지금 얼마 없죠. 그래서 저런 좋은 위치까지 주가를 일단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일 장 초반에 살짝 눌려주는 구간만 공략을 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싸기 위한 어떤 일환인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은 이번 주는 다 사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 개별 기업별로 현재 위치라든지 더 적절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쭉 언급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거는 이제 세밀한 플레이고, 전반적으로는 이쪽에서는 확실히 주식을 최소 두 종목 이상은 담아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판단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커싱을 하셔서 이번 주는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일전에 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피킹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IT와 자동차 대표주들 위주로, 뭐 결론은 사실은 이번 주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간단히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지난주에는 이제 그쪽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원전 관련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일전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이나 SOC 쪽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언급들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드려보면, 세명전기가 먼저 전력 설비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7일이 되겠죠? 예, 이날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 자체가 보면 한번 시세가 낮고 눌려줬고 다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그리고 앞선에 매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바로 당일날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16%짜리 슈팅이 좀 나오면서 6,200원대까지 한번 바로 좀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원전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같이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빠져있죠?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또 추가 반등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와 비슷한 가격에 있는데, 이제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한번 시세를 여기까지 주기는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10% 이상 줄 때는 좀 이익 실현을 하는 습관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보시는 게 다시 충분히 살 기회를 많이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여전히 끝난 종목으로 판단이 들진 않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요. 대장주격인 두산중공업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주면서 살짝 밀려는 있으나, 이제 앞전에 고점이 이런 고점들이 있었죠. 이런 고점, 그리고 더 앞전에 뭐 이런 고점도 있었고요. 최근에 뭐 이런 가격대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들에서 저점은 잡히고 횡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현재가 지금 주변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당분간 등락을 좀 거치다가 그 다음 파동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선에 매집이 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6월 8일날 화요일날 16% 줬던 이 시세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세는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건설 쪽에서 제가 쌍용 CN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쌍용 CNE 같은 경우도 6월 7일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관련주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향후에 그 정책 관련돼서는 그 SOC나 건설이나 어떤 부동산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는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 이제 시멘트 1위 업체인 쌍용 CNE 때마침 이렇게 볼린저 상단을 살짝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음날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심지어 갭상승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한 7% 이상의 또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이제 세명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일단 바로 다음날 시세를 이렇게 이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세를 이렇게 줬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부터 흐름 볼까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뭐 10%, 뭐 16%, 뭐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날 볼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지금 5일선이거든요. 이 연두색 선이 5일선인데 장중에 계속 5일선을 터치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기존 고점 권역에 대한 돌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눌림목 자리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는 이러한 기준선 자리 정도 눌려줬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포인트를 잡아내면, 이런 자리겠죠? 이러한 자리에서 포인트를 잡아만 낼 수 있다면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잠시만요.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잠깐만요. 지워지지가 않네. 자, 지워지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차트 X표 시한 거를 지우려고 했는데,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앞선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 전반적으로 자산주,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 그리고 그 정치인과의 또 연계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걔네들 흐름 잠깐 이제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5월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존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6월 9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장중에 이렇게 14% 가까이 14.71% 상승세가 보이면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4,000원대 중반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이 고점 이후에 음봉이 3개가 나왔지만 거래가 앞서 이제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형적인 눌리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들에서 여기 기준선이 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밑엔 21선이 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4,000원 초반인데 3,000원 후반대까지는 눌릴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현재 진행형인 종목이고요. 자, 이제 제가 자산주에서 말씀드렸던 게 베뉴지였던 것 같은데, 자, 베뉴지도 여전히 조금 진행형이죠. 다소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고점대를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죠? 추세가 무너진 그림은 하나도 없거든요. 추세가 무너진 그림은 없고, 약간의 이제 그동안의 상승 이후에 조정 자체를 기간 조정 성격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다. 지금 자리는 흡사 이때 자리랑 또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정치인과의 또
관련이 좀 있는 젠백스 링크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도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살짝 눌려줬어요. 제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회색선 기준선 자리에서 계속 도지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시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음봉이 나왔지만 또 이제 기존 고점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시세가 터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날 추가 상승에다가 오늘은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전에 기준선 자리 눌림 자리가 1,700원이었는데 고점으로 2,2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는 꽤 높은 30% 이상의 시세를 분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이제 폭발을 하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살짝 눌리는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도 여전히 진행형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건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고 상승할 때만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 오히려 조정을 줄 땐 거래가 감소하면서 기간 조정 내지는 이 젠백스 링크처럼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격 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눌려주는 모습들만 현재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까지 눌려주면 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도 추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차트상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섹터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섹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이 말씀드려서 3위각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볼까요? 3위각기 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제 소비 관련돼서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 소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제 5월 말에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시세를 주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게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앞선에 이런 고점을 치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정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위로 빵 쏴주다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00원, 2,075원까지 쏴주다 보니까 살짝 눌려주는 거고 재차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조금 더 눌렸네요. 근데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추세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뭐 대연이라는 종목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어떻죠? 지금 이렇게 박스 구간에 있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그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정 줄 때 지금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지금 기존의 요 회색선 기준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던 그러한 추세 자체를 전혀 이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일주일간 횡보를 한다라고 끝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종목도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소비주들 그리고 자산주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요 섹터들의 대표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을 간략하게 리뷰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IT와 자동차의 대표 주자 성격들의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IT와 자동차 대표주들을 매수 사이드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조금씩 담는 한 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에 대한 매매는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어떤 추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난다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 지금 앞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시장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21일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7월 달이거든요. 즉 다음 주까지가 이제 6월 달이라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6월 말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대외 변수들도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당분간은 큰 이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좀 흔들릴 때 담는다 이러한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다음 주 이후를 타겟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1년은 12달인데 1년은 12달이죠. 근데 이 7월달, 8월달이 정말 중요할 거고요. 사실 이 중요한 7월달, 8월달 앞에 있는 6월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7월, 8월을 잘 나기 위해서는 이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을 잘 계속 골라야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시점 그러한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그러한 투자의 기회로 현재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항상 승리하시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